보셨나요? 네.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92페이지 밑에. 자, 여기 설명을 좀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여기 10도 노란 색깔 10도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적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언제 파트에 어디 파트에 설명을 드렸냐면 직선의 방정식 파트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직선의 방정식이나 원의 방정식이 다 중요한 이유가 원의 기본 성질이랑 직선도 무조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정점이라는 얘기인데요. 어떤 정점이냐면요. 요런 정점이에요. 정점이라는 게 혹시 기억나시나요? 정점? 정점이라는 단어는 알고 계셔야 돼. 무조건 뭐야? 정점이라는 단어는 무조건 지나는 점입니다. 지나는 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두 직선의 교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쵸? 교점을 뭐 하는 거?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약간 국어적으로 보게 되면 두 직선이 일단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교점을 뭐 해야 돼? 지나야 돼. 그러니까 약간 영어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두 직선의 교점이 이렇게 하나 나와 있고요.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일단 직선의 방정식이 몇 개가 있어야 돼? 두 개가 있어야 돼. 그래서 모르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알파벳을 A, B, C라고 나왔고 A-, B-, C-로가 엄연히 다른 애들이 알겠지? 다른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존재할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존재할 거야.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친구고요. 얘는 이 친구야. 자, 평행하지만 않으면 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평행하거나 일치하는 것만 아니면 웬만하면 다 한 점에서 만나요. 왜냐면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평행하지 않으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야. 그러면 무조건 교점인데 이 교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은 뭐냐면 잠깐 꺼내면 여기 교점, 그러니까 이 직선은 이 교점을 하는데 의미를 다 한 거야. 여기서 이 직선들을 볼 필요가 없고 뭐예요? 여기를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들을 얘기하면 돼. 여기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여기도 가능하고요. 얘도 가능하고요.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하고. 무슨 뜻이야? K 값에 따라서 어떻게 직선이 요것도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막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엄청 많은 직선이 그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만 통과하는 일직선이면 다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거고 이 점이 뭐야? 어떤 무수히 많은 직선이 있을 건데 이 무수히 많은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이어서 이 점을 정점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지나는 점을 정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풀 때는 어떻게 풀었냐면요. 예시로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었는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 무슨 뜻이야? K 값에 관계없이라는 뭐가 들어가면 항등식이 들어가겠죠. 항등식. K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로 좀 해석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어떻게 할 거야? 전개할 거야. 전개해서 뭘로 본다? 2KY-K는 0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묶어야 되더라? 이런 거 풀 때는 자 얘는 형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묶어야 돼? X 값으로 묶어주셔야 돼. K 값이 뭐가 되든 상관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X 값으로 묶으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가 있다. 아니면 혹은 이렇게 푸셔도 되죠. 항등식인 거니까 얘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얘가 0이 돼야 되고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얘가 100이든 1000이든 상관없으면 무조건 앞에가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지 멀쩡하게 딱 0으로 잡히겠죠? 그럼 여기도 뭐가 돼요? 당연히 0이 돼야지만 더했을 때 0이 나오게 된다.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소리야? 여기서 보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이랑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이랑 연립방정식을 해줘서 교점을 찾으면 되겠구나가 원래 형태예요.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해도 정점이 뭐다? 무조건 지나는 점이다. 뭐 해주면 돼? 얘랑
연립방정식에서 뭘 찾으면 된다? 교점을 찾으면 된다. 그럼 교점이란 단어는 뭐였어? y 값이 같거나 혹은 뭐 해주면 돼?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풀어주면 된다. 요거는 무조건 암기지. 그치? 계속 어차피 설명 드릴 거니까 적을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뭐 볼 거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이미 배웠다라는 거야. 지금 92페이지가 원의 방정식인데 직선의 방정식을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똑같이 나와서 그래요. 알겠죠?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92페이지 뭐야? 똑같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의 방정식이야. 자, 여기 두 직선이 아니라 뭘로 보면 돼? 원으로 보면 돼요. 지나는 뭐야? 원의 방정식 혹은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럼 여기서 얘 말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게 되면 원의 방정식이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가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포인트 하나. 보통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하니? 보통 원의 방정식은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이용해서 기본 형태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근데 요거는 어떻게 썼어요?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썼어요. 이거 언제 쓰죠? 자, 여기서 이거는 기본 형태이기 때문에 모든 형태는 다 이렇게 쓰고요. 특이한 형태는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는데 이거 언제 쓰냐? 좌표가 3개 이상 주어졌을 때, 좌표 3개 혹은 요때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린 뭘 외워야 돼? 얘를 외워주시면 끝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원 2개니까 원 2개 그냥 쓰시면 돼. 이렇게 요 원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뭘 붙여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느니까 그 다음 어떻게 써주면 돼? K값 넣어주고 그 다음 똑같이 원의 방정식 써주면 돼요. 당연히 다른 원들이겠지? 자, 요거는 어차피 책에 나와있는 내용이 적을 필요는 없을 거고, 자, K값에 관계없이 만나는 것들은 뭐 한다? 여기 있는 내용처럼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면 완성이 된다라는 얘기야. 어차피 뭐야? 원의 방정식이 두 개가 그대로 나온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K값에 의해서 뭐가 돼? 원이 될 수도 있고 직선이 될 수도 있어. 그럼 이거 왜 안 쓰나요? 제곱 나와서 안 쓰는 거예요. 단순히 제곱 나와서 안 쓴 거니까 요 정도로만 생각해줘도 좋을 거야.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 자, 이거는 아예 통째로 암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여러분들 봤을 때 이런 그림들 있잖아요. 이 그림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고 형태를 다 따라 그리려고 하시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야? 10부터 먼저 암기를 한 뒤에 나중에 그림을 그려서 봐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안 봐도 되고. 자, 그러면 이 원이 두 개가 만난다는 거니까 직선을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 직선. 요건 좀 집중. 직선의 방정식은 제곱이 있어 없어? 직선의 방정식은 제곱이 없어 얘들아. 그럼 뭐가 되겠니? 얘가 뭐가 돼야지 x제곱 y제곱이 사라질까? 뭐가 돼야지? k가 마이너스 1이 돼야지만 어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나오면서 이렇게 사라질 거 아니야. 그래야지만 뭐가 돼? x제곱 y제곱이 없으니까 뭐 무슨 x 무슨 y 무슨 상수함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k는 마이너스 1로 되면 뭐야? 원의 교점이 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올 거고요.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아무거나 나오면 뭐가 되는 거야?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K 값이 엄청 다양하게 나올 거니까 K 값은 원의 방정식이 엄청 많겠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되게 개념적인 부분이야. 그래서 여기를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 이해 안 해도 돼. 자, 원의 방정식 다시 복습할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느냐? 그럼 여러분들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요 문장을 무조건 암기한 상태에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느냐? 뭐 해주면 돼? 두 원 그냥 써주시고 앞에 뭐 붙이면 돼? 괄호치고 K만 붙여주면 그냥 끝난다고. 거기서 뭐 해주면 돼? 직선은 마이너스 1 써주면 되고 마이너스 1 안 써주면 뭐가 되는 거야? 원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모양새는 어떻게 되냐면 원의 교점을 지나는 거니까 이건 알아두세요. 원의 교점을 지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원의 교점,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렇게만 생각해주면 뭐가 돼?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지.
K가 얼마 나온? 마이너스 1이 돼. 요거는 모양 나중에 생각해도 돼. 알겠니? 그래서 요것 꼭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바로 예제 18번으로 들어갈 거야. 여러분들 먼저 문제를 풀어야지만 그 다음에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자, 해볼게. 필수 18번 보자. 옆에 93페이지. 자, 필수 18번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원 하나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원 하나 더 나와 있어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1,1을 지날 때는 나중 얘기야.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뭐 해줘야 돼? 일단 순서 누구가 먼저일까? 상관없어. 앞에 거 먼저, 그냥 뒤에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써주면 돼. 그럼 어떻게 써줘야 돼?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얼마야? 6y 플러스 9는 0인데 9 이렇게 딱 써주는 거야. 두 원의 뭐야? 교점을 지나는 이자. 얘 하나 써주시고 그 다음 뭐 써주시면 돼요? K라는 문자 딱 써주면 돼. 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거니까. 그 다음 뭐 써주면 돼요? 두 번째 원 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여기를 딱 써줬고요. 그 다음 그 결과가 뭐가 나온대? 얘들 결과가 뭐가 나온대? 직선의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이게 직선이 나와야 되는데 직선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뭐였지?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x제곱과 y제곱이 사라져야 된다고. 사라져야 돼. 사라져야 되니까 k에 뭐 대입해야 되지? k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끝입니다. k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그냥 끝이에요. 왜? x제곱과 y제곱이 사라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대입해볼까요? 자, 그럼 계산만 많죠, 사실. 자, 요겁니다. x제곱, y제곱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잘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ax 플러스 2x 그 다음에 6y 마이너스 2ay 플러스 9 마이너스니까 8은 0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뭘로 묶어야지? x로 묶어주시고 y로 묶어주시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겠죠. 얘가 뭐야? 직선의 방정식인가? 왜? x제곱 y제곱 사라졌으니까. 그냥 x랑 y만 나왔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 다음 뭐 해주셔야 돼? 마이너스 1,2를 지날 때, 얘들아, 지날 때는 뭐야? 지날 때? 지날 때는 뭐 하기로 했어? 무조건. 지난다라는 건 대입이야. 어디다가? x에 마이너스 1, y에다 2 대입하시면 뭐가 나와요? a에 대한 방정식이 당연히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a 값이 딱 나오게 되는 게 필수 18번이에요. 그러면 218번에 한번 볼게. 218번 확인 체크보자. 밑에. 자, 218번 볼게.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나와있어. 뭐 해줘야 돼? K값 넣어주면 되겠지, 그치? 근데 문제 뭐야? 218번에 KY라고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나와있어. 그러면 여기다 K를 집어넣어야 될까? 아니겠지? 어떤 다른 걸로 바꿔서 A라고 바꿔서 집어넣어주면 끝나는 거야.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좀 이따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필수 19번도 볼 거야. 필수 19번은 뭐야? 지금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원 두 개 똑같이 나와 있고 그 다음 뭐야?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뭐 해주면 돼? 그냥 첫 번째 써주고 플러스 K 붙여준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돼요? 뒤에 거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2y 플러스 4는 0이 나오겠지? 자, 이게 뭐야?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니까 k는 마이너스 1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이 마이너스 1 제외하고 다 넣어도 돼. 아무거나 넣어도 돼. 근데 하필 뭘 지난대? 1,2를 지난대. 지난다 내가 아까 뭐라고 했지? 대입. 대입하시면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그럼 k값 나와요, 안 나와요? k값이 나오게 됩니다. 뭐 여기 사라지고요. 뭐 이것도 뭐 블라블라 사라지면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이때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K가 얼마 나오는데 해봤더니 1이 나왔을 거고 여기다 K1 대입하면 원의 방정식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요게 끝이야.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알겠죠? 아, 생각해보니까 이게 장황하게 설명한 것 치고 별거 없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유형에서 갑자기 딱 나오면 이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얘들아. 지금은 이렇게 설명하니까 아 그러니까 K만 붙이면 되네 끝! 이건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딴 거 막 풀다가 이렇게 나오면 헷갈릴 수가 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야 돼? 주 원이 나오면 무조건 뭘로 해? K로 묶어준다라는 생각을 무조건 머릿속에 박아둬야겠지 그치? 그래서 박아주는 게 첫 번째. 이해되셨나요? 그럼 218번 한 개만 좀 볼 건데요 218번 218번은 여러분들이 식을 써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건 어떻게 쓰면 돼요? 두 원의 교점을 아까도 말했잖아.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다음 뭐 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ky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0 근데 마이너스 4까지만 쓸 거야. 근데 제가 중요하게 말했죠 아까 지금 K라는 문자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그 다음 뭐 하면 돼? 여기다 어떤 걸 붙일 건데 K를 그냥 붙이면 똑같은 문자가 되니까 다른 문자를 넣어달라고 상관없는 다른 문자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뭐야?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이 되겠습니다. 자 뭐 구해요? 직선이라는 뜻은 뭐야? A에다 뭐 집어넣으시면 돼요?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되겠죠? 대입하시면 되고 그 직선이 뭐랑 수직이래요? y는 3x 플러스 4랑 수직이래요. 잘 보세요. 3x 플러스 4랑 수직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 수직이라는 건? 요거는 모르시면 이제 안 됩니다. 기울기의 곱이 얼마야? 수직인 거.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원래 원칙점인 건데 제가 어떻게 말했냐면 무조건 역수에다 음수 붙이라고 했어요. 역수에다가 음수를 붙이면 수직인 기울기는 누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 그럼 쭉 계산하시고 y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게 바꿔주시면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요 계산만 좀 한번 해볼게요. 계산하는 거 좀 볼 테니까 218번 계산만 하시면 뒤에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만 해주세요. 계산만 지금 해주세요.